어디 있냐면 1교시는 좀 지루해요. 지루해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보시죠.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이거 사지선다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사지선다로. 여기 보면 내일까지만 버티세요. 어쨌든 내일까지 일단 분량을 뽑아야 돼요. 드라마 제작사는 아니죠. 분량을 뽑아야 실기를 1시간 넘게 해야죠, 여러분들. 실기를 20분 하고 하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거 1시간 넘게 본 것처럼 20분 하고 끄면 한 것도 아니죠. 자, 기본 과정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회사가 작성할 때 전제로 까는 게 있다 그 뜻이에요. 시험에 사지선다 같은 되거든요. 보시면 자, 계속 기업의 가정은 말 그대로 그 기업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용어가 이 취득원가라는 용어예요. 취득원가 이 용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시험에 미친 듯이 나오는 문구고, 그리고 시험에서 다 물음으로 취득원가는 이렇게 물어봐요. 앞으로 자주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취득한다라는 건 자산을 취득했다라는 표현 쓰지 비용을 취득했다라는 표현 안 쓰죠. 맞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뭐냐면 그 자산 얼마짜리니 그 말이에요. 얘기해주셨어요? 근데 얘가 지금 준 게 아니라 예전에 얼마 주고 샀었니 그 뜻이래요. 회계에서는 그 자산을 과거가 너무 옛날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옛날도 되고 1년 전도 되고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과거에 그 자산을 샀었던 가격을 회계에서는 취득원가라고 불러요. 그렇죠? 취득원가라는 용어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산 얼마짜리니 그 말이에요. 진짜 시험 적게 돼요.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계속 앞으로 존재할 거니까 과거에 그 자산을 샀었던 가격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업의 가정. 자,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평가받으시죠? 매년. 맞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취업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이 성실하게 했는지, 맞죠? 그런 것들 다 확인하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우리 삼성이 대략 한 60년 동안 존재했죠. 계속. 삼성은 매년 자신들의 이익을 보고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성과를 비교하려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여기에요.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기간을 쪼개야 된다라는 거 1년씩. 아셨죠? 일반적으로. 자, 그럼 앞으로 시험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나오면 수익과 비용에 대한 논리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익을 판단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익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간을 1년별로 쪼갠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익은 다시 수익 빼기 비용이잖아요. 맞죠? 시험에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이라고 하면 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업 실체 과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할 때 인자가 사람인자 쓰거든요. 그 법인 할 때 인자도 사람인자 써요. 여러분 회사가 사람이에요? 팔다리가 있어요? 감정 없죠? 회사가 감정이 있을 리가 없는데 삼성이 나 기분 나빠. 삼성 기분 나쁘다.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저도 자괴감 느끼고 하면서 원래 5개 안에 A형 가지고 막 거기 막 술자리나 이런 데 가면 쑥스러워가지고 가만히 쪼그라진단 말이야. 가만히 돼가지고 엄청나게 자본이 이렇게 날까 자본이. 그래서 뭐냐면 기업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삼성하고 현대가가 뭐 결혼했다 이렇게 하지 뭐 이재용 부회장이 누구와 누구와 결혼했다라는 표도 많이 안 쓰잖아요. 맞죠? 기업과 기업이 합병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맞죠? 합병은 실제로 그 기업의 사람들이 의논해가 합병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업들끼리 합병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개 좀 기억해 주세요. 문제 지루해요. 해주시는 어쩌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시험에 출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좀 공부하러 세 문제 있어요. 세 문제. 그 중에 한 문제를 풀 거예요. 안 풀면 여러분이 공부 안 하세요. 알죠? 이거 할게요. 자, 여기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회계의 목적이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었죠. 그죠? 그럼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계가 어떠한 특성을 지녀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시험에 예를 들어요.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회계가 그 주주들하고 채권자들한테 중요하려면 유용하려면 여기 목적 적합해야 돼요. 목적에 그 주주와 채권자의 목적에 맞게 적합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주주들은 주로 목적이 뭐예요? 주가 오르는 거죠, 주가. 맞죠? 주로 주가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오르는 건 여러분 주가는 특히 꿈을 먹고 산다라고 하죠. 꿈. 맞죠?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도 주가가 오르긴 하지만 그죠? 미래에 뭐 우리가 어떤 뭐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데가 여러분들 꿈을 먹고 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목적 적합하려면 여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대략 사례를 들면 자, 어떤 회사 있죠, 여러분들. 자, 어떤 회사가요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왜 투자하셨냐면 미래에도 이익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당연히 올라가면 여러분 기업의 주가는 다 뛰어요. 그 환경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게 예측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주가가 오를 줄 알고.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 이거죠. 삼성전자에 한번 넣으면 그냥 언젠가는 뛰겠지라고 하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까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 이런 말 하면 무서워. 무서워.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 많아지고 쫄려요.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뭐냐면 자, 삼성전자 이익이 잘 나는데 왜 우리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냐면 그게 지금 여러분들 수요가 감소하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집에 박혀 있으니까 컴퓨터도 사고 가전도 사고 맞죠?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서 나가서 놀잖아요. 나가서 놀면 여러분 가전 같은 거 안 만지죠. 저도 잘 안 사죠. 여러분 사놨는데 이미.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컴퓨터 같은 거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 맞죠?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익만 가지고 회사가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구나. 맞죠? 뭔가 업종이라든지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특히 여러분들 금리 지금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물가 잡으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면 왜 안 좋을까요? 돈을 빌릴 때 이자세요. 맞죠? 특히 삼성 같은 기업이 여러분들 좀 버티지만 돈 없는 애들은 버티기 힘들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불러요.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거. 되실까요? 자, 그리고 적시성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회계 있죠? 그 회계는 우리가 상장 기업의 회계를 안 배워요. 우리가 상장 기업은 다른 회계 쓰거든요, 여러분들. 상장 기업은 월세 듣고 버리셔도 돼요. 우리 시험은 상장 기업 안 되니까. 상장 기업은 어떤 회계를 쓰냐면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거예요. 국제 회계 기준. 국가들끼리 짜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걸 쓰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기준은 한국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만 쓰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장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우리나라 기준 써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장 기업은 1년에 보고서를 4번 내야 돼요. 분기 보고서 분기마다. 그렇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왜냐면 그 기업한테 투자하는 주제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어느 때가 성수기고 어느 때가 비수기고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제때 보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신뢰성. 자, 여러분 신뢰가 가려면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되죠. 그 재무제표가 신뢰가 가려면 중립적이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상식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부터 할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보고서를 보시잖아요. 보고서를 보시면 그 회사가 유리한 것만 제공하지 않아요. 뭐도 제공하냐면 우리 회사가 어떨 때 안 좋은지도 제공을 해줘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까? 그 여러분들 그 철강업이죠. 철강업은 여러분들 중국이 수요가 많아요. 중국이 진짜 많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여러분들 수요가 올라가면은요 철강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철강 업체들은 여러분들 주가가 뛰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철강은 여러분들 전기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전기요금 올라가면 원재료가 올라가가지고 주가 떨어져요. 원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또는 중국이 봉쇄할 때, 중국 봉쇄하면 중국 수요 줄겠죠?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런 것들 다 알려줘요. 그렇죠? 우리 철강업은 이럴 때는 수익성이 좋지만 이럴 때는 나쁩니다. 다 제공하지 유리한 것만 쏙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왜냐면 우리 주주들 팔 때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되시겠고요? 그게 뭐냐면 표현의 충실성이에요. 가급적 가지고 있는 정보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제공 다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고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2번 검증 가능성. 자, 검증 가능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백종원 레시피가 인기 많죠. 백종원 레시피 신뢰 가능하죠. 왜 신뢰 가능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종원 레시피대로 하면 요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기본적인 요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백종원 요리는 신뢰가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걸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다라는 건 백종원 레시피죠. 그 다음에 동일한 측정 방법은 백종원 레시피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한 결론이다라는 건 음식을 만들 수 있다. 기본적인 음식은 만들 수 있더라. 라고 하면 백종원 레시피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증 가능성이라고 저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렸나요? 자, 기출문제 풀고 쉬죠.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98회? 네, 318페이지. 318. 자, 교재 318페이지예요. 자, 318페이지 여러분들 1번입니다. 1번. 318페이지 1번. 거기 위에 합격률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보이세요? 거기 위에 합격률 49.2%라는 거? 그죠? 자, 1번 볼게요. 1번. 자,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보이시죠, 여러분들? 목적 적합성이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몇 번일까요? 보시면. 그렇죠. 2번이죠. 중립성. 중립성은 여러분들 신뢰성의 원칙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얘 말고 또 하나 더 풀게요. 하나만 더 풀고 쉬죠. 자, 어디 있냐면 96회 1번. 3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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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번 349페이지 1번 읽어볼게요. 자,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이게 신뢰성에 대한 말이죠. 그죠? 자, 이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몇 번?
이거 비교 가능성. 여기 신뢰성이 세 개잖아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다음에 중립성. 맞죠? 그냥 이렇게 나와야 달라. 맞죠? 그러니까 좀 대비는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10분 쉬었다가 좀스럽지만 네, 7시 58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쉬죠. 여러분 다 일찍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요. 이미 초대됐죠?